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잠잠해질 무렵 계속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로 확산에 대한 공포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이들의 경제적 지원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국 최초의 협력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동네 새로 고침 4화 광산 경제 백신 회의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광산구 조사에도 매출액이 50%가 격감했다고 나오는데 실제 체감 조사를 해봤더니 9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런 상태 때문에 이제 우리 광산구에서는 지난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산 경제 백신회의라고 하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 단체 기구를 만들었는데 오늘 광산 경제 백신회의 두 주역이신 김사모 광산구청장님과 광산 경제 백신회의 상임대표이신 하상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통한 코로나를 극복하는 문제와 또 무너진 지역 상권을 살리는 문제, 굉장히 놓칠 수 없는 두 가지 토끼입니다. 이거 잡는데 우리 민관 협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뭔가 실질적이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아서 집행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광산 우리 김사모 청장님의 제안과 기업주치센터의 이런 제안으로 많은 민관 거버넌스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미약한 힘이지만 이런 그 같은 동참하는 의미에서 저도 열심히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산 경제 백신 회의를 발족을 했는데 이 이름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특이하다 그렇게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김사모 청장님께서는 광주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광산구에 나타나서 모범적인 방역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방역 시스템인가 하는 궁금증이 많은데 네.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와 지역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결국은 백신을 개발해서 원천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죠. 근데 경제를 초토화시킨 이 코로나의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마치 백신 개발하듯이 경제 백신이라는 이름을 한번 쓴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백신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되살리자,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경제 백신 회의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국 생명을 지키는 것, 경제를 살린 것 두 개 다 백신이 나와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주사군요. 경제 주사. 그렇습니다. 우리 저 광산 경제 백신회의가 만들어져서 첫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광산 경제 백신 펀딩이라고 하는 재미난 이름의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경제 백신 펀딩이 좀 뭔지도 궁금한데 특별히 그 펀딩을 하면서 제1호 참여자로 광산구청장님께서 월급을 잘라서 내셨다면서요.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는 있는데 집에서 혼나지 않으셨습니까? 우선 1호 펀딩보다는 3호 펀딩이었고 3호 펀딩 이름에 맞게 했어야 하는데 그건 좀 불만인데요. 근데 이제 1호 펀딩을 하게 된 배경이 어찌됐든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의 지원 정책, 광주시의 지원 정책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광산구 경제 백신 회의에서 펀딩을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 취지와 그리고 목표 이것을 사람들한테 잘 설명하고 끌어내려면 한 사람 정도는 희생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광산 구민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불사르겠다는 취지로 적지 않은 돈을 펀딩하게 됐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다른 구청장들도 사실은 이번 경제 위기에 적지 않은 돈들을 다 여기저기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빛나는 이유가 광산구에는 광산구 나름의 이런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별성입니다. 광산구에는 투게더 나눔재단이라는 복지재단이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기부하고 그 모아진 기금을 광산 구민들한테 나눠 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된 제도 자원이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매우 기회가 된 것이죠. 네. 지금도 절대 후회가 없고요. 집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예, 그런 귀감이 돼가지고 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 약 한 50여 분 정도가 굉장히 규모 있게 하신 분들이 50여 분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약 2억 5천 정도 됐거든요. 요 추세라면 10억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양상은 좀 그 소수가 다수의 그 금액이 좀 높은 그런 기부 중심이었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정부에서 나오는 긴급 그 국민 지원금 있잖아요. 이것을 이 코로나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불길이 이르면 이거 목표액 10억 달성하는 것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이 펀드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기부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광산 경제 백신 펀딩 캠페인. 이는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이 재단의 이사장을 어느 한 병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 이사장과 함께 광주광역시 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양동호입니다. 현재 광산 경제백신 회의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은 민과 간이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자고 2013년 광산구와 우리 민간이 서로 협력해서 만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광산 구민을 위해서 만든 단체이고요. 현재 회원이 약 5천여 명 이상을 되면서 1인 1통장 10,000원 이상의 기부를 통하여 광산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나눔을 하고 실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특히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제안에 힘이 실리면서 광산 경제 백신 펀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광주광역시 의사회에서 1,000만 원의 성금을 헌금하였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차 한잔 나눔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500원 테이크아웃 차 한잔 값 1+1으로 5,000원부터 기부가 가능하고 또 본인 참여 후에 다른 사람에게 릴레이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펀딩으로 모인 성금은 정부 지원 정책에서 소요되어 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인 광산구 자영업자와 또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인 등 경제 주체를 도우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저희 의사들은 코로나19를 박멸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요.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면 우리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우리 이번에 펀드가 조성이 되면서 나는 뭐 이렇게 그 물건으로라도 내가 기부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정말 우리 청장님께서 1호로 이렇게 희생을 해주셨지만 앞장서 주셨지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펀딩 내용을 보니까 현금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뭐 쌀도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 소시지, 마스크, 다양한 물품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혹시라도 펀드 그러면 이제 금액만 해야 될 줄 알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다음 얘기로 한번 나가보죠. 그 광산 경제 백신회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그 이벤트를 했는데요. 지금 그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소상인들이 손님들이 안 오니까 영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체국 쇼핑몰과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우체국 쇼핑몰을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소상인들이 이 쇼핑몰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상임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시 사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 회전이고 결국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그 모든 오프라인 쪽에 이 판매가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결국 활로는 이제 온라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건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광산구가 주체가 되고 경제 백신 회의가 이렇게 같이 응원하면서 새로 생긴 우체국 쇼핑몰 안에 광산관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 안에 요청하신 분들, 우리 광산구 사업장을 가져가신 요청하신 분들에게 상품을 입점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제도고요. 개별적으로 아마 우체국 쇼핑몰에 이렇게 입점 의뢰를 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기업주치센터나 광산구에 후원을 입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쉽게 갈 수 있고, 또 이제 타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내가 광산 출신인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친근감 있게 그 상품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감이 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의미 같고, 지금도 이걸 어떻게 입점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업주치센터 쪽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네. 문의하시면 바로 개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소비 생활 패턴. 소규모다 보니 온라인 판매가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광산구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고 있는데요. 실제 광산구의 도움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한 카페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곡시장에서 커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은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저희 매장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 원두를 가지고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커피 드립백이라든지 콜드브루라든지 커피 원두를 다양하게 제조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2월에 매장을 오픈했는데 한참 코로나로 어려울 때 매장을 오픈하다 보니까 손님분들 만나 뵙기도 어렵고 매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정확하게는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 이런 작은 드립백 한 팩이지만 대략 어제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는 1,200개 정도 판매가 늘어났더라고요. 예, 지금 굉장히 매출 증대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이 작은 광주의 광산구라는 지역에서 월곡시장 안에서만 손님을 만나야 됐었는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고객님들께 저희 커피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대구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서울에까지 저희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정말 새내기 소상공인,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기 창업자들인데요. 이제 정말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제 더 좋은 날이 다가올 거라 믿고 함께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어쨌든 그 온라인 판매라는 게 택배비가 수반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다소라도 택배비까지 한번 지원하는 그걸 국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산구 추경에 택배비 한 3천만 원을 의회에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게 확정되면 온라인 판매에 수반되는 택배비를 광산구가 절반이라도 각각 지원하는 그런 걸 해볼 요량입니다. 대규모 단위로 구성된 광산경제백신회의. 구성되고 운영되는 데는 광산구청뿐만 아니라 광산구 의회의 도움이 아주 컸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현재 피해를 입은 가구를 돕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우리 정부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속도에 맞춰 각 지방 자치단체들도 코로나 추경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광산구 역시 기존 추경 심사를 앞당겨 3월 1차 추경에 이어 5월 2차 추경을 심사했습니다. 광산구 의회는 빠른 속도로 처리한 코로나 추경이 이제 우리 구민들을 도울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빼앗긴 우리 봄의
활기를 다시 되찾도록 광산구 의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광산 시민수당이라고 하는 독특한 또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됩니다. 과거 대공황 시절에 그게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시행됐잖아요. 지금도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개별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들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을 벌리고 그분들한테 일정한 그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광산구에서 이야기하는 시민수당은 전 계층을 망라합니다. 다소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갑자기 실직됐거나 아니면은 공공이 하는 일에 내가 가서 자원봉사하겠다. 그러나 돈을 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그 돈을 기꺼이 지역사회에 쓰겠다 하는 그런 소비를 진작시키고 공공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한 방책으로 시민수당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죠. 좀 기존의 어떤 공공근로 사업하고 성격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한 600여 분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할 앞으로 예정입니다. 계속 확대될 계획이고요. 네. 우선은 그 광산구 자체가 한 600명 정도 했고요. 광주시에서는 10,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비춰본다면 앞으로 광산구에 더 많이 확대될 광산구와 이제 광주시의 사업이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더 시너지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광산 경제백신회의에서 아주 훌륭한 이벤트를 했다고 지역 언론들이 많은 칭찬을 했던 것이 친환경 로컬 마켓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했더라고요. 아마 이 기획은 아마 하상룡 대표님께서 주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주도했다기보다 그날 고생한 그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경제백신 회의에 뭐 참여자들 그리고 기업주치센터 직원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학교 급식을 지원하던 농가들의 피해도 심각했는데요.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광산 친환경 로컬 마켓이 열렸습니다. 저기서 사셔야 되거든요. A세트 하나 주세요. 예. A세트 하나요? 네. 요거 실으면 되죠. 네. 어디 실어드릴까요? 뒷좌석? 뒤에 뚫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기업 주치센터뿐만 아니라 광산구의 다양한 단체들이 행사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는데요. 저희는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센터로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납품하던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농산물을 조금이나마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다시피 많이 판매를 했고요. 또 특히 유정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계란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경제 백신 회의에서 광산구의 농민들 하고 계시는 축산 농가 이분들의 어려움을 돕자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광산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여러분 그리고 투게더 나눔재단의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광산구 기업 주치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을 보러 나와주신 광산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로도 구매할 수 있었던 광산구 로컬 마켓.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카카오톡하고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단톡방에서 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광산구청에서 하는 로컬푸드 그 물건도 사다가 오랫동안 싱싱하고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또 오게 됐어요. 저렴하고 그 꾸러미 안에 그 좋은 주부들이 좋아하는 많이 먹는 제품이 이렇게 다 있는데 첫째 좋은 이유가 물건이 오래 가도 너무 싱싱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때도 주위에서 반응이 좋았었어요. 행사장의 다른 한쪽에선 시민들이 줄지어 물건을 담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산구 자원봉사센터가 마련한 나눔 행사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들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그 나눔 꾸러미는 그 이웃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우리 광산구 주민들이 직접 추천해서 추천해 주시면, 사연과 함께 추천해 주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직접 꾸러미도 만들고 사연도 적고 그다음에 뭐 선물도 좀 넣어서 꾸러미와 함께 이웃을 찾아뵙는 무료 나눔 꾸러미 활동입니다. 그 꾸러미는 우리 광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꾸려져 있고요. 이 농산물이 코로나19 이후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나눔 꾸러미입니다. 예. 자신도 뭐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울 텐데 마음 모아주고 또 이렇게 그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서 이웃의 안부를 묻는 활동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지금 또 제조업자들께서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판로를 못하고 있고, 농민들은 급식이 중단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쌀이나 뭐 이런 야채, 첨가도 마찬가지지만 가공식품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판매를 해볼까? 또 혹은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자금적인 지원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합니다라는 의미의 응원 메시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이제 친환경 광산 로컬 마켓을 열었는데요. 이게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 또 특산물들, 제조업체 상품들을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리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팔린 돈도 팔렸지만 이 상품들을 다시 그분들에게 재주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상권 활성화에 약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그래요. 이제 이걸 하고 나서 또 재밌는 것은 우리도 저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환경 급식 꾸러미를 20만 개를 만들도록 해가지고 광주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일단 그 이 사업 이후에 대박이 좀 나서 굉장히 기쁜 미소를 좀 짓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우리 청장님이 수박도 사시고 많이 사셨어요. 그때도 걱정이 돼요. 그렇지 않아도 펀드에다 돈도 많이 내시더니 이제 뭐 음식까지 막 저렇게 많이 사갖고 와도 집에서 괜찮으실까 걱정이. 근데 농산물이 그때 산 농산물이 굉장히 신선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집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싼 가격이었고 굉장히 비용 대비 효용은 높았습니다. 이제 이런 경제 백신 회의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이 경제 가버넌스인 백신 회의가 어떻게 돌아갔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백신 회의의 기본 어떤 철학은 아까 5월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다시피 연대, 협력, 나눔 이런 거 아니겠냐 싶습니다. 옆에 사람이 쓰러진다. 그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다음엔 제가 쓰러질 차례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쓰러질 것 같으면 지탱해주고 같이 의지해주면 같이 살아남거든요. 이런 연대의 정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지역사회가 그 연대와 협력, 나눔의 정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나는 광산구 경제 백신 회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여 개 기관 단체가 경제 주체가 모였는데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경제 백신 회의가 있어서 광산구는 코로나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경제 백신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지원하고 극복하는 운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다음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 문제랄까, 고용 어려운 문제랄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동네 새로 고치면서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삼원 구청장님, 하상용 상임대표님 두 분 어깨가 참 무겁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スルルルトゥビドゥバ